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대변인 김병호입니다. 오늘은 352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 생중계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시장님의 브리핑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352번째 정례 브리핑으로 마을기획 사업 3년 운영 성과와 고운동 모두 놀이터 조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운동 모두 놀이터 조성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모두 놀이터 제1호 사업인 고운동 모두 놀이터가 이달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운동 모두 놀이터는 고운뜰 공원 내 부지 2,000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것으로 2019년 시민 공모를 통해서 고운동을 모두 놀이터 첫 번째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기본 디자인에서 설계 등 모든 과정에 어린이와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지정된 우리 시는 모두 놀이터 조성을 민선 3기 시정 공약으로 채택하고 놀이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만은 특화된 놀이터 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시는 고운동 첫 번째 모두 놀이터 사업의 전 과정을 시민과 함께 협력하며 추진해왔습니다. 놀이터 전문 디자이너 편혜문 선생님을 총괄 기획가로 유촉하였고, 고운동 주민과 어린이 놀이터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디자인 캠프에 참여할 어린이 30명을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어린이 디자인 캠프와 주민 워크숍, 또 시민 공유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반영한 기본 디자인을 마련한 후 2020년 6월 실시 설계를 마치고 8월에 착공하였고, 이달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고운동 모두 놀이터 공간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터 주제는 세종의 UFO가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요구를 반영해서 불시착한 UFO를 연상하는 구조물을 만들었으며, 고운뜰 공원의 주변 환경과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놀이 영역은 영유아 모래놀이 공간과 그물타워, UFO, 물놀이, 휴게 공간 등 5개 공간으로 구성해서 어린이는 물론 다양한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함께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거버넌스형 운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역을 잘 아는 읍면동 중심으로 주민협의회와 자원봉사자, 놀이활동가 등 여러 주체들이 운영에 참여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또 자치 역량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모두 7개소의 모두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마다 독창적인 놀이공간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특별 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모두 26억 원을 확보했고, 우선 고운동, 한솔동, 조천읍에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4개소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두 놀이터는 어린이가 직접 디자인한 놀이터에서 가족 모두가 소통 공감하는 새로운 개념의 융복합 놀이터입니다. 우리 시는 모두 놀이터를 우리 시의 브랜드로 상표 등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과 운영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놀이터는 기존의 획일화 정형화된 놀이터 개념을 탈피해서 놀이터마다 차별화된 테마 특징을 살린 창의적 놀이공간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공간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즐기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운동에 이어서 앞으로 조성할 6개의 모두 놀이터도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어제와 오늘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제
확진자 6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누적 확진자는 1,048명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63명이 현재 세종 충남대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격리 치료 중에 있고, 어제 이제 발생한 확진자 6명은 이송 대기 중인데 상태는 모두 양호한 편입니다. 어제 발생한 6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은 확진자와 접촉한 분들이 5명, 또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람이 1명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에서는 부강면 소재 유흥시설 및 노래 연습장과 관련해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날 28일 유흥시설 방문자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모두 8개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종사자와 방문자, 지인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6일까지 확진자 16명을 확인하였고, 7일 이후에는 더 이상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부강면 8개 업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진단검사 동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영업장 종사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또 10월 3일까지 4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등을 고려해서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일부 방역수칙이 조정되었으니 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안내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모두 18만 4,838명, 우리 이제 18세 이상 기준으로 보면은 71.3%가 접종을 완료했고, 2차 접종을 마친 분들도 10만 7,402명으로 전체의 41.4%입니다. 전국적인 기준에 비해서는 18세 이상 기준으로 보면은 좀 높고, 또 우리가 청소년 아동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 인구 비율로는 50.7%입니다만 전체 인구 비율은 전국적인 기준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세종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4차 대확산과 관련해서 관내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생활치료센터는 모두 100병상 규모로 현재 29명이 입소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통해서 우리 시는 세종 충남대병원 55병상 등 모두 155병상을 확보해서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대전, 충남, 충북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병상을 확보 유지하는 등 확진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민상생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그리고 여민전 앱 등을 통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시 지급 대상 29만 1,827명 중에서 어제까지 12만 5,737명에게 지급해서 지급률은 43%로 순조롭게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행 첫 주인 금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고 있고, 이번 주말까지 지급률이 70%는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부터는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포함한 앞으로 4주가 소중한 일상으로 가는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 후 속도를 높여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접종 일정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예약도 하시고 접종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시고 또 증상이 있으시면은 즉시 또 검사를 받으시고 또 모임을 자제하는 등 기본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 접수된 질문입니다. 충청메일 김호준 기자입니다. 조치원 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이 25년으로 연장되어 최근 발표한 세종시 공공주택 개발 사업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통합이전 사업이 연장 사유와 주택 입주자 모집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25년으로 연장된 것은 작년 10월달 일이고 또 최근에 이제 공공주택 개발사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방부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발표된 내용들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조치원 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은 지난 9월 7일에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돼서 금년도 12월에 건설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개구리 등 야생동물을 9월 말까지 포획 유지할 예정이고 10월부터는 문화재 표본조사 그리고 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설공사는 문화재 조사 완료 구역과 비대상 구역에 대해서 우선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 7월에 우리 시와 국방부 간의 합의각서가 체결된 이후에 그때는 2023년 12월 말까지 그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실시설계와 관계기관 협의 진행 과정에서 군 비행장을 중단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점 때문에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또 금개구리 포획 위주 등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작년 10월에 2025년 말까지로 연장치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사업기간 변경은 작년 11월에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연장되었고 이와 같은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이장단 회의 또 주민투표 회의 등을 통해서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천지구와 연기지구가 이번에 발표됐습니다만 주택 입주자 모집이 차질을 빚을 것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발표 전에 국방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마쳤고 2024년, 25년에 걸쳐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LH에서는 비행안전구역이 조정 해제되는 2026년부터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이러한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조치원 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이 계속해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관련해서도 유기적으로 추진해서 두 가지 사업이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민과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